자, 육친을 보겠습니다. 육친은 그 사주에서 그 사주팔자를 보고 그 사주의 주인공의 가족 관계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친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데 여기서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게 그 육친을 보는 방법은 어떻게 보냐? 예컨대 비견겁제는 뭐고 정제는 뭐고 관은 뭐를 의미하냐? 쉽게 이야기해서 자, 비견급제는 일주하고 같은 형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견급제는 그리고 어 저기 일주를 생해주는 인성은 뭐다? 인성은 어머니겠죠? 부모. 부모는 좀 나누긴 하는데 어쨌든 어머니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생해주는 거 이건 식상이죠. 식상과 식신과 상관인데 이거는 이제 자식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거 이거는 뭐죠? 관이죠. 관은 뭐다? 조직, 직장, 사회, 명예 그리고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편으로도 보는 거죠. 남자로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극을 하는 거 재성은 뭐죠? 이거는 내 재물도 되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런데 이 육친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가족 관계를 보는 거예요. 뭐 예컨대 부모, 아버지, 뭐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남자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 뭐 이렇게 이런 관계까지 다 보는 것을 육친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자 우리가 근묘화실이라고 해서 연월일시 배웠죠. 근묘화실. 그래서 근 뿌리, 묘 싹, 화는 꽃, 실은 열매. 그래서 자 근은 누구다? 조상, 조부, 조모, 할아버지. 그 다음에 묘는 부모와 형제. 그 다음에 일주는 자신과 처, 시주는 자녀와 손자. 이렇게 육친 관계를 표시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예컨대 자손이 어떻겠다 또는 처가 어떻겠다 또는 부모가 어떻겠다 조상 덕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볼 때 이 금묘화실 연월일 시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본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육친 관계를 살펴볼 거는 이거는 좀 이따 이제 가져와서 설명을 할게요. 자, 육친 관계는 보면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비견을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겁재를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식신 남녀, 황관 남녀, 편재 남녀, 정제 남녀, 편관 남녀, 정관 남녀, 편인 남녀, 인수 남녀 이런 식으로 다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족 관계를 우리가 다 이거를 그냥 앵무새처럼 외울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자를 볼게요. 남자.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를 볼게요. 이게 남자입니다. 남자에서 예컨대 간목, 을목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이해하기 쉬우니까. 자, 나를 보면 내 부인은 뭐죠? 내가 극을 하는 거죠. 남자 입장이니까 극을 하는 게 처죠. 그래서 목으로 따지면 자, 목은 파란색으로 했고요. 이 녹색으로 했고 목으로 해서 재성은 뭐죠? 목극토. 그러면은 토가 되겠죠. 무토나 기토. 자, 일단 정관 편은 나누고 생략하고요. 이런 식으로 크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음양은 일단 배제하고 그러면 자 남자 입장에서 나는 갑을 나무라고 하면 내 형제들은 뭐겠어요? 나랑 같은 거죠. 갑을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갑목이 같은 남자가 갑목이면 남자 형제가 되겠고 을목은 뭐죠? 겁재죠. 나랑 같은데 음양이 다르면 겁재예요. 그러면 음양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내 여자 형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갑목에게 있어서 갑목은 남자 형제가 될 것이고 음양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을목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여자 형제가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갑목 입장 이제 목의 입장에서 목극토 이제 목과 토금수로만 설명할게요. 자, 목극토가 됩니다. 그럼 토가 뭐가 돼요? 처가 되겠죠. 그러면 처의 형제라든가 친구는 뭐예요? 처와 동급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전부 뭐 토로 본다. 무토기토 이런 식으로 내가 목이면 처는 토다. 그리고 처 형제들도 토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나를 낳아준 사람.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죠. 어머니죠. 이제 남녀 그러니까
엄마와 아버지가 다른데 일단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면 나를 키워준 거죠. 그러면 목이면 뭐죠? 키워주는 거는 수겠죠. 수생목으로. 어머니 입장에서는 식신상관이 자식이라고 그랬죠. 자기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거, 자기의 젖먹여서 키우고 자기의 영양분을 빼서 키우는 거잖아요. 내가 내 기운을 빼주는 거. 그러면 수생목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여가 목이 정해지면 여가 수가 돼야 되겠죠. 여가 화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목이 되겠죠. 목생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니까요. 남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나를 생해주는 건 수가 되겠죠. 수생목으로. 그래서 임수 계수가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인성이죠. 나를 생해주니까 인성. 그 다음에 그래서 인성은 생아, 나를 생해주고 그 말이죠. 인생아.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나를 생해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씨앗을 제공해주고 나를 키워주긴 하죠. 근데 나를 낳아준 건 아니고 어머니고,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뭐예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극을 받죠. 그러면 자기가 엄마가 수예요. 그럼 수를 극하는 건 뭐죠? 토국수죠. 토국수. 그럼 여기는 부치는 토가 되겠죠. 무토기토가 돼서 토국수 하면은 여기 두 개의 부부관계 성립되죠. 여기에 부부관계처럼 여기도 부부관계 성립되겠죠. 여기서는 목과 토 극을 하는 관계고 여기는 토와 수 이렇게 극을 하는 관계죠. 그런데 자, 나의 입장에서 어머니는 인성인데 아버지는 뭐죠? 무토기토면 뭐예요? 이거는 재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재성이고 부친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은 뭐죠? 나를 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식이 아버지의 돈으로 산다. 어머니는 나를 키워주시고 어머니는 나를 낳고 키워주시고 우리 사자성어인가요? 부생모국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머니가 나를 키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성이고 부치는 돈을 벌어서 우리를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부치는 재성이 되고 어머니는 인성이 된다. 그렇죠? 이런 관계로 보시면 되고 또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낳아주신 분은 뭐예요? 할머니죠. 할머니는 뭐예요? 자, 무토, 기토가 토니까 토를 키우려면 토를 낳아준 건 뭐죠? 화생토죠. 그래서 부친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머니니까 할머니, 내 친할머니는 화가 되겠죠. 화생토. 그렇죠? 화생토. 그래서 식신이 돼요. 내 입장에서 보면 이 가운데 식신 이런 것은 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그래서 내 입장에서 간목에서 화는 뭐예요? 목생화. 식신 상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신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나에게 있어서 식신이 된다. 그리고 또 할머니의 남편, 즉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극을 하게 죠. 병정이기 때문에 화를 극하는 건 뭐예요? 수죠. 수극화 되겠죠. 그래서 임수, 계수가 이렇게 있으면 된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나에게 인성이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나에게 어머니와 같이 항상 잘 들어줘요. 요 가족 관계를 보면 어머니를 낳아서 키워주고 나는 아버지 돈으로 살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어머니는 날 키워주기 때문에 낳아서 키워주기 때문에 인성이고 아버지는 아버지 돈으로 살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한테 재물이 되고 그렇죠. 할아버지는 또 마냥 나를 귀여워하죠.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나를 키워주니까 인성이 되고 할머니는 내가 할머니에게 재롱도 떨고 아부도 뭐죠? 표현도 해야 되니까 재롱잔치 하는 거 내가 어떤 내 끼를 발산해서 할머니를 기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식신으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반대로 이제 엄마 입장에서 보면 엄마를 키워준 사람은 낳아준 분 누구죠? 애할머니죠. 그러면 이 수를 낳아준 건 뭐예요? 금생수죠. 그러면 경금신금 이렇게 금생수로 애할머니가 낳아서 키워줬어요. 어머니를. 그러면 자 경금신금은 뭐다? 나에게 있어서 관성이 돼요. 그러면 애할아버지는 뭐죠? 이 할머니를 또 극을 해야 되겠죠. 금을 극하는 건 뭐예요? 화겠죠. 화극금. 그래서 병정.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는 뭐다? 식신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자 남자에게 있어서 자식은 뭐냐면 관이에요. 관. 여자에게 엄마에게 있어서 자식은 뭐냐면 식신이에요. 엄마에게 있어서 자식은 식신. 자, 어머니에 있어서는 수생모로 식신이잖아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관이 되고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식신 관계 되는 거예요. 자,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토인데 목으로 목극토하기 때문에 나를 극하는 놈이 되는 거예요. 나를 극한다. 나한테 지 엄마편 들고 막 이 나를 몰아세운다. 그런 게 이제 아들인 거죠, 자식인 거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마냥 나를 내가 돌봐줘야 되는 거죠. 내가 키워줘야 되니까 식신관계. 그런 것처럼 자 남자 형제 조카는 뭐예요? 이 조카 입장에서는 보면 이 남자 형제가 갑을이라고 했을 때 이걸 극하는 게 자식이죠. 그러니까 경신금이 오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도 관이 돼요. 근데 여자 형제는 갑을인데 뭐다? 식신이죠. 식신이 자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갑 목생화. 그래서 병정이 되는 거예요. 병정이 되니까 내 입장에서는 식신 되는 거죠. 자, 그러고 자, 내가 남자기 때문에 아들이 관이 되는지 어떻게 하냐? 나를 극하니까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면 돼요. 자, 내 부인이 무토기토예요. 근데 부인 입장에서 보면 자식은 뭐예요? 생해주는 거죠. 그럼 토생금이 돼 버려요. 그러면 아들 딸 구별 안 하고 경금, 신금 이렇게 금으로 바뀌어요. 여기도 금으로 바꾸고. 그럼 뭐죠? 나에게 있어서는 경금, 신금은 극이 되니까 나를 극하니까 뭐예요? 관이 됩니다. 자, 이 아들 경금, 신금 입장에서 며느리는 또 극을 하겠죠. 이렇게 금금목으로 하겠죠. 왜냐하면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이 부인을 극을 하기 때문에 금금목으로 이렇게 극을 해요. 그러면 금에서 극을 하는 건 뭐죠? 갑목을목이죠. 그러면 여기는 뭐다? 나와 같다. 그래서 비견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친손자는 이 며느리 입장에서 기운을 빼줘야 되죠. 그럼 화로 가야 되죠. 자, 이런 구조 이해하시면 되죠. 자, 딸도 아들, 딸 똑같이 이제 관인데 남편은 뭐다? 즉 사위는 뭐다? 이 딸을 극을 해야 되겠죠. 남자니까. 그러면 금을 극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병정, 화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손주는 여기 딸에서 기운이 빠져야 되죠. 그러면 금생수, 수로 가죠. 그렇죠? 이 관계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처를 낳아주신 분은 처가 토니까 장모님은 화생토로 되겠죠. 식상으로 낳아줬으니까 그러면 장인어른 이 장모를 극하는 뭐가 돼요? 화극금으로 수극화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임수개수가 되고 인성이 돼요. 그다음에 장인어른을 낳아주신 장모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인의 어머니니까 어머니는 이 수를 키워준 거 뭐예요? 금생수 빼줘야 되죠. 그다음에 이를 극하는 것은 화극금. 이 관계 단순하죠. 그다음에 장모님을 낳아주신 분은 목생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를 극하는 것은 금금목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간단하게 하면 그러니까 부부 관계 있잖아요. 요 부부 관계는 전부 뭐다? 무슨 관계? 극의 관계. 그래서 그 관계를 알고 자 자식은 뭐다? 부인에게 있어서 여자에게 있어서는 자기 기운을 빼주는 식상이 되지만 남자에게 있어서는 나를 극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또 아들, 딸, 자식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뭐다? 내 재물이 되죠. 아들이 아버지의 재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되고 이 손주 관계도 역시 또 그 부부 관계에서 여자에게 있어서는 식상, 남편에게 있어서는 남자에게 있어서는 뭐다? 관으로 작용한다. 이런 논리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여자가 나예요. 자, 앞에서 이어받아서 토로 받았어요. 여자를 토로 받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자, 그러면은 남편은 뭐예요? 나를 극하니까 목이 되겠죠. 남편의 형제, 친구 전부 목이 됩니다. 자, 내 형제는 여자 입장에서 내 형제는 뭐다? 토죠. 다 같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화생토죠. 화생토 병정이 됩니다. 인성이 되죠. 아버지는 나의 재물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러면 나는 어머니가 낳아주고 나는 내 아버지 재물로 산다고 그랬어요. 또 이렇게 엄마와 아버지 관계 보면 화를 극하는 건 뭐예요? 수죠. 수극화. 그리고 나에겐 재물이 되니까 토극수. 그렇죠? 이런 관계가 됩니다. 자, 부친을 낳아준 사람 할머니겠죠. 자, 부친을 낳은 할머니는 뭐죠? 이 수를 낳아준 사람 뭐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식상이라고 했죠. 금생수 이렇게 가죠. 근데 할머니는 뭐죠? 나한테는 관이 되죠. 여자 입장에서 할아버지는 이 할머니를 극하는 거. 그렇죠?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뭐가 돼 있어요? 재성이 되죠. 그렇죠? 항상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 입장,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이것과 이 자식 똑같은 거죠. 그 재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임수로 보면 이게 재성이 되는 거예요. 나로 보기 때문에
인성이 되는 거지만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낳은 사람은 식상이겠죠. 토생금 이렇게 되겠죠. 딸도 토생금, 아들의 며느리는 이 금이 극해야 되겠죠. 금금목. 그러니까 나한테는 또 관이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보고 사는 이유가 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관. 아까 보면 남자에게 있어서 며느리는 비겁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이뻐해요. 그렇죠? 자기 형제처럼 이뻐하죠. 여기서 보면 나오죠. 그런데 여자에게 있어서 며느리는 내 아들의 마누라긴 한데 시집살이 시켜 나를 관이 되죠. 그렇죠? 내가 시집살이 하거나 내가 시집살이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친손주는 며느리가 낳아야 되죠. 그리고 목생화로 그래서 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 형제는 기운을 빼니까 토생금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남자 형제는 이걸 극해야 되니까 자식이 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목극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정리되죠. 모친의 병정인데 이걸 모친의 어머니는 낳아야 되겠죠. 목생화. 그 다음에 이 목생화를 극하는 것은 금금목. 이 관계 다 정리되시죠? 그래서 이 오행을 가지고 음양을 빼고 일단 오행을 가지고 그 관계를 전부 극하는 관계, 생하는 관계, 대등한 관계 이거를 다 그려보시면 돼요. 자, 남편은 나에게 있어서 관이 돼요. 이 여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 가로 속의 관은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남편은 나에게 관이 돼요. 남편을 낳아주신 분은 뭐죠? 목이니까 어머니니까 수생목이 되겠죠. 수생목. 그럼 시어머니는 뭐예요? 나한테 토국수로 해서 재성이 됩니다. 토국수. 시아버지는 이걸 극하게 되니까 또 시토가 되죠. 그래서 며느리는 시아버지하고 친하죠. 그렇죠? 보통 시아버지가 며느리 예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지의식을 느끼고 그렇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낳아준 사람은 뭐죠? 시할머니죠. 시할머니인데 자 화생토가 되겠죠. 토니까 화생토. 그 다음에 시어머니를 극하는 사람 뭐예요? 시할머니를 극하는 사람은 시할아버지죠. 그러면은 화니까 수국화. 그렇죠? 그러면 수는 뭐다? 나에게 있어서 재성이다. 그다음 시어머니를 낳아주신 분은 수죠. 그러니까 금생수. 그래서 식신이 됩니다. 식신. 그 다음에 시모의 아버지는 이 금을 극하는 것은 화극금. 이런 관계예요. 그 다음에 딸을 극하는 것은 뭐다? 딸이 금인데 사위가 딸을 극하죠. 부부관계니까. 그러면 화가 되고 그 다음에 외손주는 딸이 낳아야 되죠. 금생수, 임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친손주는 목생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친손주는 인성이 되고 외손주는 재성이 된다. 이런 관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음양을 고려하지 않고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시도를 제가 해본 건데 음양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될 건가? 자,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더 시도를 해볼 것 같은데, 자, 내가 이 남자예요. 자, 부인이 뭐냐면 정제. 이거는 부인이겠죠. 그러면 기토가 정제고요. 그다음에 편제는 첩이겠죠. 첩은 정제를 부인으로 보고 편제를 첩으로 본다면 이게 무토가 첩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 둘 사이에는 이제 겁제가 되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 마누라 입장에서 남편의 첩은 뭐가 되냐? 겁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자 입장에서는 나와 음양이 같은 것은 딸이겠죠. 그러면 식신은 뭐다? 토생금. 신금이 딸이에요. 마이너스 음의 토와 음의 금이니까. 그다음에 아들은 나와 성별이 다르죠. 그러면 내가 상관이 되겠죠. 식신 상관인데 식신은 나와 음양이 같으니까 딸이고 어머니 입장에서 그다음에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은 성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돼야 됩니다. 그럼 신금은 간목 입장에서는 뭐냐면 정관인데요. 그래서 딸이 아빠를 굉장히 많이 챙기죠. 아들은 뭐가 되냐면 편관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들하고 아빠보다 딸하고 아버지 사이가 더 좋죠. 그래서 이 딸이 정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이게 더 맞을 것 같긴 해요. 자, 딸이 신금이면 사위는 정관이 되게 되니까 병신합수가 이렇게 되죠. 병화가 돼야 되겠죠. 병화는 나에게 있어서 식신이에요. 내 기운을 빼간 놈. 그 다음에 경금 아들에게 있어서 며느리는 을목이 되겠죠.
을경합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을목은 나에게 있어서 겁재가 돼요. 내 아들을 뺏어간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들은 이제 손주는 뭐냐면 을목 입장에서는 아들이면 음양이 다르니까 병화가 돼야 되고 음양이 같으면 정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손주는 아들은 이 손주는 아들에게는 편관이 되고 그렇죠. 나에게 있어서는 뭐다 식신이 되겠죠. 목생화니까. 그 다음에 딸은 역시 딸은 아빠한테 정관이 되고 나한테는 상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식신 상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나를 낳으신 분은 어머니면 개수가 되겠죠. 정인이야 되니까. 그렇죠. 아버지는 뭐다 이걸 극하는 무게합파를 하는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무토는 나에게 있어서 편제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애할머니는 이 식신이야 되겠죠. 이 어머니를 낳아준 식신이야 되니까 신금이 돼야 돼요. 같은 의미니까 금생수 하면서 같은 의미니까. 그 다음에 애할아버지는 이 할머니를 극을하는 정관이 되게 되죠. 그럼 병화가 됩니다. 이거는 정과 편을 나누었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주가 8글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정관이 정관, 정관, 편관, 정인, 편인, 뭐 식신, 상관, 비겁, 겁재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주에 보면은 예컨대 여자 사주에 정관이 없다. 그러면 당신 결혼 못해 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편관이 있다. 그럼 편관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결혼을 편관을 했을 때 정관처럼 그 관 남편에 대한 그러한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자의 육신도 한번 제가 이렇게 그려를 봤어요. 그려봤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 입장에서는 신금이면 여자가 관인데 간목이라면 신금이 정관이 남편이 되겠죠. 그렇죠? 딸은 병화가 되고 상관은 정화는 아들이 되고 이런 식으로 사위는 이게 개수가 되겠죠. 수국화 정관이 되겠고 여기는 아들에게는 정제가 되는 정관이 되는 이 경이 되겠죠. 근데 나에게 있어서는 편관이 되고 정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게 복잡한 것 같아서 사주 팔자 갖고 이거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정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 이거 표를 기억하시고 이거를 이제 그거하고 상관관계를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는 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외우기도 힘들 뿐더러 이거를 따져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표를 그림을 잘 활용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육신 관계를 가지고 사주를 해석할 때 참고할 사항을 한번 읽어보면 다른 것 같은 거 있다. 자 혼잡 근데 정관 편관 여자가 정관 편관 둘이 있으면 남편도 있고 애인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정관 혼잡 정관이 혼잡되거나 편중되거나 어느 하나로 치우치거나 또는 부족한 경우 육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걸 해석을 하라는 거죠. 자 육신의 통근하게 되면 뭐죠?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다? 굉장히 그게 강약이 나타나죠. 일간이 일주가 강하냐 약하냐 그런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육신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합, 형, 충 이런 거 공망이라든가 신살과의 관계 이런 것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육신의 위치별 판단 앞에서 나왔죠. 금묘와 실 금은 뭐다? 조상 묘는 부모 형제 화는 뭐다? 나와 처 그 다음에 시는 자식 이렇게 그걸 보고서 예컨대 연주가 좋다 그러면 부모덕이 있겠다. 월지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연주가 좋으면 조상덕이 좋겠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연주가 안 좋으면 연주가 안 좋으면 뭐다 이거는 부모와 형제 자리이기 때문에 부모와 형제와 인연이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지는 뭐예요? 차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일지가 좋다, 안 좋다 또는 일주에 뭐 식신이 왔다. 그러면은 이 배우자보다 이 자식하고 더 인연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위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있어요. 시는 이제 뭐 말년운이라든가 자식운 여기서 이제 육진으로 말한다면 굳이 이제 자식과 관련된 문제를 볼 수 있겠죠.
육신과 다른 육신과의 조화라든가 관계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천간의 특성에 따른 해석의 변화. 천간은 특히 이제 합 이런 것도 있죠. 충은 이제 충이라고 보지 말고 그거로 봐라. 그다음에 육신의 상태 개념과 물상 등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보시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이 사주에 있어서 육신의 그러한 특징들을 보면서 감명을 하라 이 이야기죠. 제가 이거 한번 이 표를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테스트 버전에다가 자 여러분들 여기다 이 표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자분이라면 여기다가 자기 오행을 집어넣으세요. 오행을 넣어가지고 이 표에다 넣어가지고 한 번씩 자기 가족관계를 전부 넣어보세요. 내가 일주가 병화다. 내가 일주가 뭐 예컨대 경금이다. 그럼 이걸 넣어가지고 이 관계를 전부 그려보시면 그 관계가 나오죠. 그럼 내 주변에 가족들 관계에서는 예컨대 뭐 할아버지는 나의 무슨 관계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나와 인성 관계예요. 아버지는 내 재물.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재물로 살고 그다음에 할아버지는 나를 무작정 어머니처럼 이뻐하고 인성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형제는 나와 같고 남자는 같은데 뭐죠? 남자 형제 자녀는 극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관이 되고 여자 형제는 식신되는 거죠. 형제가 같하고 나랑 같아 보니까 천은 나에게 재물이 되고 그 다음에 장모는 식생제. 자,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생식. 내가 생해주는 거는 아생식, 식이에요. 그 다음에 식이 생해주는 건 식생제예요. 아생식, 식생제. 그 다음에 재생관. 재는 관을 생해줘요. 나중에 이제 이거 다루겠지만 관생인, 인생아 이렇게 흘러요. 그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장인, 장모는 이제 장인이 장모를 극하는 관계 되겠죠. 그래서 이 오행을 각각 그려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해당하는 오행을 여기다 넣고 이 전체 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자,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경우도 여기다가 자기 오행을 넣어보세요. 예컨대 경금일주 아니면 무토일주 아니면은 임수일주 개수일주 넣어가지고 이 관계를 전부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이거를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그려보시면 여러분들의 인적 관계 이런 거를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오행에 맞게끔 테스트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별도로 만들어 뒀으니까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뭐냐면 육친 관계를 보는 방법은 금묘화실 자리 위치를 보고 그게 어떤 해당하는 자리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걸로 판별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 우리가 팔자에서 나오는 뭐 비견겁제면 나와 같은 거니까 형제. 그 다음에 천은 재성, 그렇죠? 재물 재성이고 아버지는 나에게 관이 되고 또 뭐가 돼요? 관은 이제 아버지는 나에게 재물이 되고 관은 나의 자식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남자에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남자와 여자가 이게 서로 다르다 이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먼저 출발은 뭐냐면 나부터 한다. 그리고 나를 낳아주면 어머니는 뭐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식신상제가 된다. 식상이 된다. 식신과 상관이 된다. 그리고 그걸 극하는 거는 아버지는 그걸 극하는 것은 또 뭐다. 이런 식으로 부부 간에는 남자가 여자를 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니까 식신상관을 보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아버지는 재물로 보고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들은 나를 내 재물을 빼먹는 내 등골을 빼먹는 관이 된다. 나를 귀찮게 하고 내 돈을 빼먹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보면 자연인자고 맞죠? 크게 틀리지 않죠?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 한번 이 표를 익숙하게 해서 여러분들 각각 이 오행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목도 넣어보고 을목도 넣어보고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그다음에 임수, 개수 여러분들 일주에 따라서 이렇게 다 넣어보고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금방금방 캐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육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